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본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없냐고요. 내 직장은 서울이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 이직할 생각도 없는데 왜 어머님과 당신 선택지엔 멀쩡한 내 직장과 나는 왜 배제되어 있냐고도 했어요. 모든 게 결국엔 남편과 시어머니께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니 제게 들어올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나 모를 정도로 아들과 붙어 사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전에 본가를 내려갔다는 것도 전 대화하다 알게 된 사실이니 어머니께서 평일에 부르셨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시댁을 다녀왔던 것 같았죠. 막말로 처음부터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어머님과 상의해 절 설득하려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참 원망스럽더군요. 지금 떨어져 사는 것도 분명 회사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부서 이동도 아닌 지방 발령이 난 것일 텐데요. 모든 것이 그냥 제가 별 이유도 없이 우기고 있다는 듯이 취급하니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도 다툼으로만 끝나고 결론은 안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시며 저에게 이사하라는 말로 강요하는 것을 넘어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시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 사진과 주소를 보내더니 이 집 괜찮다며 집주인도 만나봤는데 사람도 괜찮고 입주도 당장 가능하니 정리하고 내려오기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이사를 온다는 전제하에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 집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집 관련된 것도 저와 의논도 없이 본인 취향엔 무조건 시댁과 가까운 위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장 내려올 수 있는 조건도 있었죠. 이게 뭐냐고 물어도 집 어떤지 잘 보고 결정하라고만 하시더군요. 정말 독불장군같이 이젠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강요만 하시려고 했어요. 이틀에 한 번 걸로 집들을 보내길래 처음엔 전화로 안 봐주셔도 된다, 내려간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고생하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듣는 척도 안 하셨어요. 보내는 집이 늘어나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공략할 곳의 방향을 트시더군요. 평일에 혼자서 지내고 있는 제 생활 곳곳에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시나 한참 일하며 바쁜 시간에 전화에 잔소리로 시간을 쓰게 하는 시어머니 말을 멍하니 듣고 있자니 당장 단판을 짓고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과 동시에 급여 통장과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얼마나 바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만 들고 그날 바로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어떤 반응도 없더군요. 저녁은 혼자 계실 땐 일찍 드시는 편이라 이미 다 드셨을 거고 저녁 먹고 이후로 어디 갈 곳도 없으신 분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했죠.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띠리릭 소리를 내며 쉽게 열리더군요. 남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시댁과 저희 집 비밀번호를 똑같게 설정해뒀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더군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무작정 들이치신 후 바로 비밀번호를 먼저 바꾸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곧바로 열리는 문에 집 안으로 뛰어드시 들어갔는데 막상 찾아가 마주하려던 시어머니가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들어온 절 보고 놀라 튀어오르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림새나 쉬고 있던 폼을 봐선 퇴근하고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닌 그냥 집에 퇴근하고 와 쉬는 사람 같았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에 여길 이 시간에 어떻게 왔냐는 남편의 물음에도 답도 하지 않은 채 독립 전 남편이 쓰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보이는 광경은
저희 집 신혼집보다 더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풍경이더군요. 남편의 짐이 저희 신혼집에보다 더 많은 것 같더군요. 그냥 이 집에 늘 상주하는 식구 방 같았어요. 아무리 봐도 매일 이곳에서 지낸 것 같은 방 상태에 충격받아 뒤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왜 여기 있냐 따졌습니다. 짐은 왜 죄다 여기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 여기서 지내. 사실 방 계약하고 혼자 들어가려다 보니까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거기서 혼자 지낼 바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돈 아껴 차 사서 자차로 출퇴근하는 게 낫지 않냐 하시는데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입주 전에 계약금만 날리고 남은 돈은 엄마 드리고 들어와 살았어. 엄마 덕분에 그래도 따뜻한 밥 먹고 출퇴근하고 편하게 쉬어서 이리저리 도움 많이 됐어.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말도 안 해? 나는 뭐 남이야? 나는 뭐 오빠 밖에 나가 사는 것 관심도 없을 줄 알아? 너 내 남편이야. 아직 여기 자식 역할하고 있을 때 아니고 네 가정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 내가 어머님이랑 매번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 뒤에서 이러고 싶었니? 넌 내가 우스워? 뭐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매달 나가던 월세는 어디 갔어? 이것도 나한테 비밀로 하고 다 빼돌렸니? 진짜 소름 끼친다. 너는 어디까지 날 속인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 편들면서 내려오자고 했던 거구나. 넌 이미 내려와 살고 있으니까. 남편은 지방 발령 후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방 구한다고 같이 돌아다니고 계약까지 하고 들어갔던 보증금과 매달 빠져나가던 월세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고부터 시어머니와 전쟁에 전 매일 시달렸는데 남편은 그 싸움 중에도 전 안중에도 없고 본인 몸 편하고 엄마도 챙길 수 있게 본가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때문에 저와 다툼이 잦아진 몇 주 전부터 신혼집에 더 늦게 오고 빨리 내려가는 남편의 내심 서운했는데 편하게 쉴 수 있는 엄마 집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돈들은 다 어디 갔냐 물으니 방 한 칸 쓰는 건 같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저와 상의도 없이 전부 어머니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더욱 책임과 상황에 대해 윽박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쳐나오셨어요. 한참을 소리치며 얘기해도 기척이 없길래 나가신 줄 알았는데 안방에서 씻고 계셨던 모양이더군요. 머리도 말리지 않은 채 뛰쳐나오셔서 제게 여지껏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며 살았냐고 소리치셨어요.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막대하니까 애가 마음을 못 잡아서 지방 발령도 나고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면서 모든 것을 기어코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멋대로 할 거면 합가하라며 너희 부부 들어올 방이랑 너 작업실 할 방도 있고 생활비 안 받을 테니 들어와 살라 하셨습니다. 들어와 살면 돈 나갈 것도 없고 살림도 어차피 본인이 하던 거라 손도 덜 댈 텐데 뭐가 문제냐 하셨어요. 저는 그 소리에 진절머리 치며 안 그래도 합가 못한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다. 어머님과 남편이 저 몰래 짜고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 보니 더 못 들어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챙겨간 급여 통장과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드리며 어머님이 매일 무시하던 제 일 보시라면서 벌이도 남편 못지않게 벌고 저 매일 이런 일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 건 알고 말하시라 소리쳤어요. 본인 아들은 회사에 말이 좋아 지방 발령이지 그거 좌천된 건데 뭐가 자랑이라고 매일 그렇게 본인 아들 잘났다 떵떵거리면서 절 무시하시냐고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제대로 대적해 대판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 말투나 말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거셨지만 참고 참았던 사실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니 뒤엔 째려보기만 하셨죠. 하려고 했던 말을 시원하게 다 쏟아낸 저는 벙쪄 있는 남편을 두고 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뒤따라 신혼집으로 올라왔어요. 와도 보는 둥 마는 둥 아는 체도 하지 않으니 내가 잘못했다며 빌더군요. 아니, 말 안 한 건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 계속 집 문제랑 엄마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말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타이밍을 못 잡았어. 뒤에서 자기 몰래 뭘 짜고 그랬던 거 아니야. 잘못했어. 보증금이나 월세는 내가 집 들어 사니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엄마가 또 다 해주시니까 죄송해서 용돈 개념으로 드렸어. 어차피 월세 살면 생활비까지 이중으로 나가는데 엄마 챙겨드리는 게 더 절약되는 것 같고 나도 스트레스 덜 받고 발령된 후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려고 애쓰다 보니 지치더라고. 그래서 집이라도 편했으면 해서 들어갔던 거야. 응? 별 뜻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엄마랑 가까이도 살고 싶고 서울 올라오긴 이제 귀찮으니까 나한테 계속 내려오라고 한 거구나. 내가 내려가면 어머님도 살림으로 덜 고생하실 거고 오빠 본인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던 거 맞네. 말하려고 했다고? 그런 생각이었으면 진작 말하고도 남았겠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 이사 오게 만들어서 영원히 숨길 생각이었던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당신도 좀 생각을 고쳐. 엄마가 우리 안 좋으라고 그러시겠어? 다 우리 편하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당신도 혼자서 일하면서 살림하기 싫잖아. 나도 매일 있고 엄마도 있으면 일도 덜고 우리도 매일 보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같이 살기가 싫은 거면 그래, 이해해. 나한텐 집이어도 자기한텐 시댁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 그럼 근처에서라도 살면 되지 않겠어? 같이 살지만 않으면 자기가 걱정하는 것만큼 엄마도 참견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동네가 아예 도시랑 먼 것도 아니라 교통도 괜찮은데 평화로워서 애들 키우기도 좋아. 내 친구 중에 서울로 학교 간 애들 많았어. 학군도 괜찮다니까. 자기도 와서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진짜. 내가 지금 살림 때문에 이래? 나도 내일 있는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해. 지방으로 좌천된 게 내 잘못이야? 당신 진짜 지방으로 간 이유 중에 본인 잘못은 없을 거라 생각해? 아니지. 지방 발령 났을 때 억울해하지도 않은 것 보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도 없겠다 생각해서 날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생각 좀 하고 말해. 나도 오빠 벌이에 얹혀 사는 거 아니고 못지않게 벌어. 그럼 존중을 해줘야지. 배려하던 모습들 다 어디 갔니? 결혼하려고 그것도 속였어? 잘못했다고 빌려고 쫓아 올라왔나 했는데 본인 엄마 편들어주려고 따라왔나 싶었어요. 제정신인가 정말 화가 끓어올랐죠. 우리 편하라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 거라뇨.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만 생각하셨겠죠. 합가가 힘들면 근처에서도 살자는 모습에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싶어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 편하게 내려가면 편할 거라 말하는 모습에 저는 속이 터지는데 눈치 없는 남편은 본인이 살던 동네 자랑까지 늘어놓으며 왜 거기서 살아야 하는지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본인 편하자고 시댁에 내려가 살자고 하는 것이면서 가면 제가 편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남편을 보니 남은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랑 살고 싶으면 살라고 대신 난 너랑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어요. 거기서 생활할 계획을 알았으면 결혼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연애도 안 했을 거라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본심을 숨기고 살았는지 소름 끼친다고요. 어차피 지금도 같이 사는 느낌도 별로 없고 당신도 그쪽이 더 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갈라서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았냐고 다그치는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얼마나 날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냐 했어요.
몇 달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렸고 남편이라는 당신 태도에 실망하고 정 떨어졌다 했죠. 그리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아내 혼자 집에 있는데 남편은 엄마랑 단둘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징그럽고 마마보이 이런 걸 떠나서 이젠 대체 당신이 무슨 존재인지 혼돈스럽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혼이 반가우셨는지 최대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저보고 신혼집을 줄 테니 거기서 끝내자고 하시더군요. 웃기죠? 유책 배우자가 누군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이제껏 당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고요. 이제껏 저에게 보내오셨던 메시지들이며 돈이 빠져나간 내역 등 생각보다 철저했던 저의 증거물에 신혼집뿐 아니라 재산 분배와 위자료 등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정리됐어요. 정말 처음과 끝만 좋은 결혼 생활이었네요. 남편은 지방 발령이 예상대로 좌천된 것은 맞았는지 저와 이혼 후 몇 개월 만에 잘렸더군요. 아니란 남편은 지방이라도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지방에 가서는 본인이 원래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며 대강 일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나 봐요. 퇴사 직전에는 많은 사람한테 질책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던 부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예전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미지 관리를 잘했던 건지 알고 보니 뒤에선 헛짓하기로 유명한 윗사람 라인 타고 그 사람 따라서 이리저리 본인 편하게 일 조절도 하고 뒷돈도 챙기고 그랬던 것 같다고 알려주시더군요. 저랑 결혼한 후에는 둘이 같이 버니까 마음이 더 놓였는지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놓고 설렁설렁 대충 준비해 사업도 말아먹어 사업 자금도 억대로 날렸다고 하더군요. 좌천의 이유가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서 조금 놀랬습니다. 근데도 그 잡고 있던 라인을 철석같이 믿었는지 지방에 있어도 몇 년 뒤엔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내려가서 본인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며 으스대고 다녔다 하더군요. 그 부장님께서도 많이 놀라셨다고 본인이 좀 더 좋은 사람을 봤어야 한다고 자책하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죠. 결국 판단하고 만나고 결혼한 건 저니까요. 그 후 남편은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원래도 저 아니면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저도 없으니 더 심해졌나 보다 했죠.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혼하고 이사를 갔어도 번호를 안 바꿨더니 서울에 왔다고 연락을 하시더군요.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남편의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 저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와 연애하고 결혼했을 땐 밝고 행복해 보였는데 요즘은 마치 인생을 완전 포기한 사람 같다고 어쩌면 좋냐고 오셨어요. 저보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 사람만 만들어주면 다신 참견이고 뭐고 없이 다 저 좋을 대로 해도 좋으니 돌아와 달라고 하셨어요. 참 외동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간절해 보이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좌절하고 폐행같이 지내는 것도 자업자득이시니 본인이 아들 데리고 데이트 나다니면서 밖으로 끌어보고 사람도 만들어보라고 했어요. 왜 그것까지 저한테 바라시냐고. 끝나서도 저한테 바라는 것밖에 없고 배려는 여전히 전혀 없다고 이젠 더 이상 만날 일 없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남이니까요. 더 만나 긁어부스럼 만들 일이 뭐가 있나요? 각자 인생 이제 알아서 챙겨야죠. 전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유기된 강아지도 입양하고 취미도 만들면서 혼자 사는 것에 다시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곁에서 오래도록 제 주변을 지켜주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잘하면서 혼자서 재밌게 살아보려고 합니다.